안녕하세요, 밝은 면 가족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곳이 어딘지 알고 계시나요? 태평양에 있어요. 여기 필리핀과 파푸아뉴기니 근처예요. 그 유명한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자, 그럼 아주 긴 줄자를 준비해서 물 위에 있는 보트 끝에 연결할게요. 이제 숨을 크게 들이쉬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요. 물고기와 바다 생물들이 헤엄쳐요. 우린 더 깊이 내려가서 완전한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챌린저 딥이 도착합니다. 줄자가 11,000m를 가리키고 있어요. 유명한 마리아나 해구는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은 아닙니다. 러시아의 무르만스크 지역에 위치한 콜라 슈퍼딥 시추공이 훨씬 더 깊어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그곳에서 특이하고 불길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질학자들이 구멍을 뚫었을 때 14.5km 깊이에 도달할 수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빈 공간을 만났어요. 지 표면의 과학자들은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와 수십 개의 센서들을 이 빈 공간으로 내려보냈죠. 그 아래 온도는 약 1100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마이크는 사람의 신음소리와 비명소리 같은 걸 녹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학자들이 지하세계로 구멍을 뚫었다고 생각했죠. 지상에서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체를 알 수 없는 생명체가 드릴 파이프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그건 마치 뒷다리로 걷는 흑염소처럼 보였어요. 몸은 검은 화염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 생명체는 깊은 구멍에서 나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달아났습니다. 잠시만요. 이 이야기는 한 시민이 4월 1일에 발행한 가짜 뉴스였습니다. 그날은 만우절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기사를 사실이라고 믿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시추공에서 일하는 과학자들이 저승세계로 통하는 문을 열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끔찍한 저승세계의 생명체들이 지상으로 탈출했어요. 하지만 모든 신화에서 그렇듯이 약간의 진실이 담겨 있어요. 과학자들이 더 깊이 구멍을 뚫을수록 온도는 더 높아졌어요. 5km 깊이에서는 70도, 7km 깊이에서는 120도였어요. 그리고 최대 깊이 12km에서 센서가 212도를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과학자들은 지하에서 큰 폭발음을 들었습니다. 모두 하던 일을 멈췄고 무엇이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지 알아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잠시 후 계속해서 더 깊이 구멍을 뚫었고 같은 깊이에서 어떤 사고도 없었습니다. 시추 작업은 1970년 5월에 시작됐습니다. 처음 7km는 쉽게 진행됐고 대부분은 단단한 화강암, 암석이었어요. 마치 단단한 벽을 뚫는 것과 같았어요. 하지만 머지않아 드릴은 더 부드러운 층으로 진입했고 구멍의 통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모래에 구멍을 뚫는 것과 같았죠. 작업자들이 드릴을 꺼낼 때마다 구멍이 자체 무게에 인해 무너질 위험이 있었어요. 결국 그런 일이 일어났고 과학자들은 새로운 방향으로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일이 생겼어요. 결국 전체 시추공의 지도는 위에서 아래로 쭉 뻗은 직선이 아니라 여러 뿌리로 갈라지는 나무줄기처럼 보였습니다. 9년 후 과학자들은 9,500m 깊이에 도달했고 가장 깊은 시추공으로 세계 기록을 세웠어요. 1980년까지 2,400m 더 깊어졌어요. 작업을 잠시 멈춘 후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드릴의 일부가 본체에서 떨어져 나와 시추공에 남게 되었어요. 몇 달 동안 과학자들은 드릴을 빼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7km 깊이로 돌아와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드릴은 여러 섹션으로 나뉘었고 하나의 유닛은 약 4시간을 사용한 후 교체해야 했습니다. 깊이 면에서 약 10m밖에 굴착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드릴을 표면으로 끌어올렸다가 교체하고 다시 아래로 내렸습니다. 평균적으로 굴착 속도는 한 달에 60m 정도로 20층짜리 건물과 비슷했죠. 1990년 작업이 시작된 지 20년 후 과학자들은 최종 깊이 12,262m에 도달했어요. 축구장 100개쯤 되는 깊이죠. 그리고 또 한 번의 사고가 발생한 후 작업은 중단되었습니다. 기네스 세계 기록은 콜라 슈퍼딥 시추공을 세계에서 가장 깊은 시추공으로 기재했어요. 에베레스트 산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9개를 쌓아놓은 것과 같아요. 콜라 슈퍼딥 시추공에서 가장 특이한 발견 중 하나는 약 3km 깊이의 토양이 달 표면의 구성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대 위성이 어떻게 출현하고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어요. 지구 형성 초기에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한 것으로 보입니다. 엄청난 충격이 너무나도 강력한 폭발을 일으켜서 지구의 일부가 부서져 위로 날아올랐어요. 이 지구 조각은 궤도에 남았고
냉각되어서 나중에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달이 되었어요. 작업 인부들이 놀란 또 하나의 사실은 금의 존재였어요. 1톤의 흙을 끌어올릴 때마다 약 73g의 금이 있었어요. 과학자들이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오래된 암석이 있었습니다. 약 28억 년 된 암석층에서 살아있는 유기체의 화석화된 잔해를 발견했어요. 지구상의 생명체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15억 년이나 빨리 나타난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과학계를 흥분에 휩싸이게 만들었죠. 1990년대 초에 시추 프로젝트는 중단됐습니다. 점차적으로 시추공 주변의 건물과 시추 장비도 사라졌어요. 어느 날 많은 관광객들이 그곳을 방문합니다. 저승에서 온 생명체에 대한 그 신화 때문이죠. 네, 저 녹슨 뚜껑 아래에 길이 12km의 구멍이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작업하던 과학자들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지구의 멘트를 뚫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약 70km 깊이까지 파고들어야 했어요. 한 달에 60m의 속도라면 무려 80년이 걸렸을 거예요. 아무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요.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몇 년 전 지하 깊은 곳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발견됐어요. 지하 600km 아래 어딘가에 수십억 년 된 상당한 크기의 바다가 있어요. 그곳의 물의 양은 지구 표면의 모든 바다, 해양, 강을 합친 것보다 몇 배 더 많아요. 그 물의 온도는 무려 1500도예요. 하지만 엄청난 압력하에 있어서 증발하지 않아요. 물은 광물의 결정 구조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 바다는 뜨거운 용암과 우주 물체의 잔해만이 존재했던 지구 발달 초기에 형성되었어요. 하지만 굴착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흥미로운 것은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건 수십억 년 동안 고립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명이 처음 생겨났는지에 대한 단서를 줄 수 있어요. 남극의 과학자들도 비슷한 시추공을 만들었어요. 온타리오 호수의 절반 크기인 호수가 두꺼운 얼음 아래에서 발견되었어요. 이 호수 물의 양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호수인 바이칼 호수의 물보다 겨우 3.5배 적었어요. 이 호수를 숨기고 있는 얼음은 적어도 2만 년이 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물은 약 1,500만 년 동안 외부 세계로부터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시추 작업 동안 과학자들은 깊은 곳에서 얼음 덩어리를 들어올렸고 거기에서 알려지지 않은 박테리아를 발견했어요. 그것의 유전자 코드는 알려진 살아있는 유기체와 86%만이 유사했어요. 우리가 이전에 이런 박테리아를 본 적이 없거나 우주에서 왔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그건 이론일 뿐이에요. 우린 이 박테리아가 특이한 조건과 영하의 수온에서도 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하 호수의 구성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라요. 훨씬 더 많은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여기에 완전한 고립을 더하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발전하고 진화한 살아있는 유기체를 얻게 되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지하 깊은 곳에 사는 유기체 연구는 다른 행성이나 달들의 얼음 아래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토성의 위성 엔킬라두스에는 40km 두께의 얼음이 있어요. 그 아래에는 아마도 온천으로 데워진 바다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매일 밝은 면과 함께 새로운 걸 배우세요.